국방 FM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를 듣고 계십니다. 국가유공자는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주인공들입니다. 유공자를 위한 보훈은 국가와 국민의 의무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사업입니다. 한 주간의 보훈사업을 살펴보는 보훈사업은 국가의 미래, 대한민국 무공수운자회 하두철 조직국장님을 연결하겠습니다. 하두철 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대한민국 무공수운자회 정책 세미나 관련 내용부터 전해주신다고요? 네, 저희 대한민국 무공수운자회 전국 16개 시도부장들과 우리 본부의 실국장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존경받는 대한민국 무공수운자회 미래상 정립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했습니다. 네.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경남지부 사무실 그리고 인근 지역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저희 대한민국 무공수운자회가 내년이면 창립 30주년을 맞게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지나온 30년의 역사와 모습을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30년을 내다보면서 저희 단체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 등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네. 그러면 주로 어떤 내용으로 토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저희 단체에서는 과거의 역사를 올바로 정리하기 위해서 무흔 30년사를 작성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작성된 내용에 대한 발표와 토의가 있었고요. 무공수운자회의 바람직한 미래상 정립을 위해서 앞으로 지향해야 할 비전과 목표, 추진 전략, 또 전략별 추진 과제 도출에 대해서 다양하고 활발한 토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또 당면 과제에 관한 현안 토의도 있었는데요. 국가유공자 연구용 태극기와 대통령 근조기 전달 등 장례의전 선양행사 지원에 관한 애로사항 정치와 강조사항 전파, 그리고 10월 10일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실시할 제3회 장진호 전투 영웅 추모행사 준비계획 토의 등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잘 취합을 해서 무흔 30년사 작성과 앞으로의 정책 개발 또 사업 계획 등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네. 지난주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발표가 있었는데 국가보훈처 예산은 어느 정도 규모로 짜여졌습니까?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총 470조 5천억 원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의결이 됐는데요. 네. 이 가운데 보훈복지 분야에 사용될 국가보훈처 예산은 1.17% 수준인 5조 5,006억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과 수당을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3.5% 인상하고 또 저소득 국가유공자 지원을 강화하고 또 고령화에 따른 보훈의료복지시설 확충 그리고 국가유공자 한 분 한 분이 소외되지 않도록 예우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 네. 신규 사업이나 주요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도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우선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을 오는 2022년까지 412억 원을 들여서 새롭게 증축합니다. 네. 이것은 국가유공자를 포함한 보훈 대상자 대부분이 점차 고령화되어 가면서 급증하고 있는 치과 진료 수요에 대응하고 또 진료 대기일 수를 줄이는 한편 낙후된 시설과 장비를 개선해서 진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네. 또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적인 예우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명패 달아주기 사업도 실시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각 지자체별로 국가유공자 명패를 달아주는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었는데요. 또 달아준 명패도 형태나 규격이 제각각이었고요. 네. 이걸 이제 정부가 주도해서 통일시켜서 그 명패를 달아주기로 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충북 괴산 호국원은 내년 9월에 개원을 해서 중부권 지역에 대한 안장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요. 접경 지역인 강원도에 제대군인 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해서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현역 군인과 예비역 제대 군인들의 사회복귀가 적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대구 달성공원을 현충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요? 대구시 중구 달성동에 있는 달성공원은 1915년 8월 25일 대구 경북지역 청년들이 모여서 대한광복회를 결성한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네. 대한광복회는 의열단과 함께 일제강점기에 친일파 처단에 나섰던 대표적인 무장항일단체인데요. 대구지방보훈청은 달성공원은 대한광복회 결성지라는 그 역사적 가치로 인해서
작년에 국가 사적지로 확정이 된 곳인데 최근에 현충시설로 지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검토해본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국가보훈처에 현충시설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네. 현충시설로 지정이 되면은 어떤 혜택이 있는지요? 현재 국가보훈처는 그 달성공원 현충시설 지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고요. 네. 국가보훈처가 달성공원을 현충시설로 지정하게 되면 역사학자를 포함한 전문가 그룹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현충시설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네. 현충시설은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 또 참전유공자 등의 공헌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이나 조형물, 사적지, 또는 국가유공자의 공헌이나 희생이 있었던 일정한 구역 등으로서 우리 국민의 애국심을 함양하는데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이나 장소를 말하는데 네. 이번에 심의를 거쳐서 현충시설로 확정이 되면 국가보훈처 지정 현충시설이라는 안내판이 설치가 되고 또 독립유공자들의 공헌을 기리는 각종 탑, 기념비, 동상, 현판 등을 세우게 되는데요. 조형물 설치와 보수비용, 홍보비, 기념식 등 시설과 관련된 전반적인 예산을 국가가 지원하게 됩니다. 네.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중국에 있는 항일 독립운동 전사적지 현장을 다녀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미래 육군을 이끌어갈 육군사관 생도들이 머나먼 이국 땅에서 독립을 위해 힘겹게 싸웠던 우리 선배 독립투사들의 고귀한 발자취를 찾아서 중국 항일 독립운동 전사적지를 돌아보는 아주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육군사관생도 해외 전사적지 탐방은 중국 내 항일 독립운동 현장을 돌아보면서 위국헌신 군인본부 내 가치관을 확립하고 독립운동 역사를 통해 조국 수호 의지를 함양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인데요. 육사 3학년 생도를 주축으로 총 269명이 지난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3개조로 나뉘어서 각각 5박 6일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네. 매우 의미 있는 탐방이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느 곳을 다녀왔고 또 생도들의 반응은 어땠었는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이번 여정은 중국 동부 지린성 창춘에서 시작해서 랴오닝성 다롄까지 중국과 북한의 국경선을 따라 2,400km에 걸쳐 진행이 됐는데요. 네. 연길 과목의 항일투쟁 기념비, 또 시인 윤동주 생가, 신흥무관학교 터, 그리고 고구려 유적지 등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와 자랑스러운 역사의 흔적을 함께 둘러봤습니다. 네. 특히 연길 과목은 수천 명의 우리나라 항일투사들이 일제에 체포돼서 지독한 고문 속에 무참하게 살해됐던 대표적인 독립운동 핍박 장소이기도 한데요. 첫날 둘러본 연길 과목 항일투쟁 기념비는 1935년 김명주, 이태근, 이훈영 선생 등 17명의 결사대 주도로 우리 독립투사 49명을 탈출시킨 파옥투쟁을 기념하는 비석이라고 합니다. 네. 생도들은 낯선 이국 땅에서 조국 독립을 위해 일제와 힘겹게 싸운 발자취를 찾아다니면서 우리 선조들의 조국에 대한 사랑과 희생, 무엇보다도 독립에 대한 열망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컸다는 것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다고 했고요. 네. 또 이번 탐방을 통해서 군인으로서의 가치관을 확립하고 조국 수호 의지를 더욱 함양하는 한편 책이나 영상으로는 알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육군의 주역,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주춧돌이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 8월 15일 광복절 특집 방송으로 헐버트 박사를 소개해 주셨는데 북한이 아리랑을 외국에 알린 최초의 외국인으로 헐버트 박사를 인정했다고요? 네, 헐버트 박사 기념사업회가 밝힌 내용인데요. 네. 지난 8월 17일부터 18일까지 중국 선양에서 열린 국제 워크숍에서 북한 측 참석자가 악보를 통해 본 아리랑의 음악 형상적 발전 과정이라는 발표문에서 이런 사실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네. 헐버트 박사는 우리나라에 와서 최초의 한글 교과서와 한국사를 저술했고 YMCA를 창립했는가 하면 고종황제 밀사로 미국에서 을사늑약 저지 활동을 벌였고 또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고종의 특사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우리나라의 서양의 오선지를 소개한 분이기도 한데요.
자유로운 박자로 불리던 민중의 노래 아리랑을 원형대로 최고해서 악보로 옮김으로써 우리 노래를 서구에 알리는 선구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네. 현재 아리랑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남북한이 따로 등재가 돼 있는데요. 북한 학계가 헐버트 박사의 아리랑 악보를 공인한 만큼 유네스코 유산에 남북한 간 통일된 아리랑을 공동 등재하려는 노력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훈 사업은 국가의 미래. 지금까지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하두철 조직국장님과 함께 한 주간의 보훈 사업 내용을 살펴드렸습니다. 군가 듣겠습니다. 전우. 포탄도 연기처럼 해치며 강 건너 들을 질러 앞으로 간다. 저 높은 고지 위에 태극기를 꽂으면 마음에는 언제나 고향이 하늘도 흐른다. 이끄는 용사들도 전선을 간다. 구름이 간다. 하늘도 흐른다. 이끄는 용사들도 전선을 간다. 밝히는 폭탄도 연기처럼 해치며 강 건너 들을 건너 앞으로 간다. 높은 고지 위에 태극기를 꽂으면 마음에는 언제나 고향이 간다. 구름이 간다. 하늘도 흐른다. 이끄는 용사들도